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DEI, 특히 이제 패컬티 하이어링을 할 때 DEI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이제 부상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얼마 전에 행정학회, 미국의 아스파라는 행정학회, 굉장히 큰 행정학회에 안에 이제 코리안 스칼러들 섹션이 있는데 SKPA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웨비나를 했었어요. 요 관련해서 웨비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 내용 가지고 조금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으로 오늘 조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하이어라키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패컬티 하이어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가장 먼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디파트먼트 체어의 감독 하에서 이제 뭐 누가 커뮤니티 멤버 구성이 되고 엑스터널 멤버는 어떻게 되고 뭐 체어는 누가 맡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정하게 되죠. 커뮤니티 멤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가 지금 뽑고 있는데 커뮤니티가 총 5명입니다. 5명이고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엑스터널 멤버예요. 그리고 다이버시티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그런 분이 이제 엑스터널 멤버로 참여를 하시고요. 나머지 4명이 이제 패컬티예요. 그 과에 패컬티 멤버들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체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진행이 되고 커뮤니티들이 대부분의 일을 다 진행을 거의 합니다.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프로세스 관련된 거는 이제 뭐 디파트먼트 체어한테는 계속 이제 공유해주고 딘하고도 공유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는 딘이고 결정도 딘이 거의 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까지 프로세스를 할 때 결정권자는 프로보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컬티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요 하이어링 프로세스는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짧게 훑어 넘어가고 그 중에 이제 DEI랑 관련된 부분만 좀 부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이어링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봄에 열리고 가을에 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을에 열리는 걸로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이제 먼저 이제 학교 측으로부터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승인을 받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여름에 이제 여름 초반 들어갈 때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어떤 라인으로 뽑을 것인가, 어떤 스페셜티 가진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떤 티칭 가능하신 분을 뽑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나운스먼트 할 때, 애드버타이징 만들 때, 애드버타이즈먼트 안에 이제 어떤 문구를 어떻게 넣을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가 논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포스팅을 한 다음에 이제 보통 애플리케이션 듀를 뭐 이렇게 잡죠.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넣으시면 그 다음에 그거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린 한 뭐 10명 예를 들어서 숏리스트라고 하죠. 숏리스트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버추얼 인터뷰를 이제 보통 하거나 아니면 뭐 폰 인터뷰를 하고 이걸 1차 인터뷰라고 하고요. 그렇게 1차 인터뷰를 한 다음에 거기서 통과되신 분들 탑3 보통 탑3, 4 이런 분들을 한테 이제 잡톡을 이제 요청을 드리고 그럼 이제 온 캠퍼스로 오셔가지고 이제 잡톡이랑 어떤 인터뷰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오퍼를 주고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어떤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패컬티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치 커미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하 한 분, 멤버는 한 3분에서 5분 사이로 이렇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멤버 안에는 꼭 다이버시티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게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이버시티 커뮤니티가 꼭 있어야 되고, 그분이 이제 엑스터널 멤버, 보통 이제 외부에서 모셔오죠. 어떨 때는 이제 같은 유니버시티 아니지만 다른 과에 계신 교수님을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예 학교 바깥의 분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MPA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뭐 어드바이저리 보드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 중에 시리 매니저 하시는 분, 뭐 이런 분을 이렇게 엑스터널 멤버로 참여 부탁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버시티 커뮤니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스페시피케이션 정하고, 자바 애드버타이즈먼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타임라인은 대충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특별히 이제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거를 그 서류 접수를 마감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잡포스팅을 하죠. 잡포스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걸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로 CV랑 커버레터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리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숏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캔디데이트를 정하잖아요. 정한 다음에 곧바로 폰 인터뷰를 못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DEI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10분을 고르잖아요. 이 10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이제 외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내부 프로세스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아카데믹 HR 어프로벌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요것만 관장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10분의 그 애플리컨츠들, 그러니까 탑 10이죠. 이분들의 그 구성비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인종과 어떤 그 성별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가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다 하면 이제 그때 어프로벌을 내주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이게 특정 인종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을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특히 뭐 한국 분들 많으시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숏리스트 만들 때부터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떤 과 같은 경우는 너무 남자들만 많아가지고 여자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DEI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어플볼을 그래서 뭐 못 받고 반려받는 경우,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또 다시 풀을 뒤져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중간에 껴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블이 나게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폰 인터뷰든 뭐 버추얼 인터뷰든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점수를 매기죠.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파이널 리스트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제 탑3가 나오죠. 근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캠퍼스 인터뷰 요청을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한 번 아카데믹 HR을 한 번 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프로벌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도 밸런스를 따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골고루 섞여 있는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이랑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를 해야지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접촉이죠.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스케줄을 잡는데, 보통은 이제 이틀을 보통 잡죠. 왜냐면은 보통은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되니까 이틀을 잡아야 되고, 사실은 요 전에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크리미널 백그라운드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범죄 이력 조회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리어 해야지 이분들이 이제 캠퍼스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세스가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리서치에 대해서 뭐 발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뭐 잡톡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인터뷰하는 거 이런 건 또 다른 편에 이미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이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딘한테 하면 딘이 이제 오퍼를 주면서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사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딘즈 오피스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만이 이제 커미리가 할 일이에요. 딘한테 넘긴 다음부터는 이제 딘즈 오피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커미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미리 역할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요 안에서 이제 DE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셨잖아요. DEI가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그 내부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이 잡의 그 지원자로서 내가 직접 뭘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컬티 하이어링 프로세스 아까 DEI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하느냐 요런 걸로 테이블을 만듭니다. 한쪽 테이블의 한쪽 면에는 레이스 에트니시티가 쫙 나열이 돼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이제 여성 남성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마다 그 테이블을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 테이블을 같이 보내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다양하게 보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아는데 알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미국에 살고 있고 아카데미아에 있고 싶은데 근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고 그래서 비자로 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피플 오브 컬러고 특히 이제 에이시안이고 이런 나의 상황 이거를 그 DEI랑 비춰서 조금 보고자 해요. 왜냐면 그 아카데미아에서 마이너리티는 에이시안이 포함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에이시안들 마이너리티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카데미아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미 너무 많은 에이시안들이 이제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히스패닉 또는 라틴 이쪽 사람 라티노거나 아니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는 블랙이거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거나 다행히 워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사실 한국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가장 불리하세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불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불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박사생이시잖아요. 물론 졸업반에 있어서 이제 전마켓 나가시는 분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특정 워크샵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미리 알아야지 미리 찾아서 미리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학 박사생 1, 2년 차 정도부터는 조금씩 아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에어리어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서치는 당연히 이제 어떤 DEI 관련된 연구를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매니지먼트 연구를 하신다면
어떤 매니지먼트 할 때 DEI, 특히 워크플레이스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 같은 경우도 DEI가 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 리서치를 단순히 어떤 매니지먼트나 DEI는 뭐 매니지먼트만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소셜 저스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요즘에는 이제 J를 붙여가지고 제다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스티스의 J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뭐 팔러시 연구를 하시면 팔러시가 어떤 소셜 저스티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에쿼리 관련된 소셜 에쿼리 관련된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약간 소셜 저스티스나 소셜 에쿼리나 이런 부분이랑 연구를 약간 확장을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게 조금 가능하다 싶으면 하나 만들어 두시고 그쪽으로 연구를 좀 같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당장 뭐 전마켓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만드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워킹 페이퍼 있잖아요. 워킹 매뉴스크립트, 뭐 CV에다 적으시는 매뉴스크립트 이런 데다가는, 그거는 뭐 퍼블리케이션이 안 나와도 얼마든지 연구 시작한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로 조금 연구에 쉐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DEI가 중요한 것들이 또 이유가 뭐냐면, 이제 패컬티가 돼서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할 때 얼마나 내가 다이버스한 이제 스튜던트 파퓰레이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잘 티칭을 하고 잘 가이딩을 해주고 어떤 그런 슈퍼바이징 해줄 수 있느냐, 이 문제랑 이제 바로 직결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티칭하는 코र्스에 있어서 뭐 그 티칭 코र्스 안에 어떤 마이너리티 그룹의 학생이 뭐 많았으면 좋고요. 많지 않았더라도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뭐 히스패닉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 학생인데 뭐 투잡을 뛰고 있어서 뭐 수업을 따라오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게스트 렉처를 갔을 때도 그런 관련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마이너리티 그룹에 있는 학생이 와가지고 뭔가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도움을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그젠플이 되고 다 이제 인터뷰할 때 다 써먹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전화 인터뷰나 이런 거 캠퍼스 할 때 이런, 내가 만약에 내가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훨씬 공감대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들이 있었는지를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콜렉트 해 놓으시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TA를 하셨어도 그런 비스무리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레이닝 관련해서도 무슨 뭐 티칭 서티피킷 같은 거에는 분명히 이런 걸 관련해서 다룬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거를 배웠고 어떤 거를 배운 거를 내가 어떻게 써먹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 뭐 어떤 그런 공식적인 서티피킷이나 뭐 어떤 트레이닝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DEI 관련된 어떤 웨비나가 있다든지, 세미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내가 열심히 찾아다녔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요소거든요. 왜냐면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한 게 아닌데 난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찾아서 가서 들었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워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학교 차원에서도 이런 다이버시티 관련된 무슨 어워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컨퍼런스도 무슨 다이버시티 스칼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가는 뭐 아노바 컨퍼런스도 다이버시티 스칼러 해가지고 뭐 어워드도 있고 뭐 스칼러십도 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또 트레이닝도 하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또 뭐 특별히 워크숍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소홀해하지 마시고 꼭 이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DEI 스테이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DEI 스테이먼 내라고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를 조금 에어리어를 조금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뭐 리서치, 티칭, 트레이닝, 막 어워드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리서치에서는 이 DEI 관련된 거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티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넣으셔서 이제 풀어서 티칭 관련해서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트레이닝 관련된 거, 어워드 관련된 거,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또 만드셔서 그런 거 가지고 DEI 스테이먼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DEI 스테이먼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굉장히 이 DEI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고 그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내가 학생들을 만날 때, 내가 티칭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이거를 충분히 녹여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DEI 스테이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윗줄에 제가 퍼스널 스토리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리서치, 티칭, 트레이닝 이런 것들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사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말 다이버스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잘 적합하게 잘 대응도 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을 잘 티칭도 할 수 있고,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퍼스널 스토리 같은 거를 조금 찝어내시면 굉장히, 얘는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커뮤니티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퍼스널 스토리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잘하신 분들은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일관되고 굉장히 단일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그렇게 다이버시티 관련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비영리 단체의 뭐 무슨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봉사를 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로인컴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봉사를 한 것도 그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무슨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신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가지고 나는 그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뭐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 뭐 남미 사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엄청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런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는 오픈돼 있고, 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잘 이렇게 밍글해가지고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DEI 스테이먼을 쓰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마켓 나가실 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시고 잘 잡을 찾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